자, 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자료를 하나만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어차피 이 자료는 제가 공유를 다 해드릴게요. 근데 한 4개 정도를 보실 건데 짧아. 다 슬라이드로 치면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울산 지역이 딱 맞는 거예요. 디지털 복지사라는 게.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들어보셨나요? 그죠? 시샵 때마다 여러 번 소개하셔가지고 소개 많이 했어. 그냥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2010년 4월부터 이제 이쪽 저는 QR코드 때문에 어쨌든 이쪽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횟수로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0년은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 액세서리 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딜러 상대를 했어요. 저는 B2C가 아니라 B2B를 했고 그때는 이제 울산도 자주 왔었어요. 부산도 자주 오고. 왜냐면 울산대학교도 제가 2003년도인가 3, 4, 5, 6 4년을 제가 졸업기념품 납품을 했네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박홍래 선생님 부동산 하신다 그랬죠. 김유수 교수라고 아마 여기 와서 강의 많이 했었을 거예요. 예. 저 선생님들 선배예요. 저한테 스마트 활용이랑 SNS 마케팅을 배워가지고 지금 에듀윌까지 가 있죠. 지금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 개념을 알고 모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김유수 교수 부동산 이렇게 파가 두 파가 있더만요. 한국 부동산이 있고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든 스마트폰이라는 자격증을 2010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민간자격증 등록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아니 14년도에 했죠. 자격증 등록은 14년도에 했고 준비한 거는 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저를 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쨌든 좀 시작이 된 거다 보니까 저도 왜냐하면 1.2세대거든요. 민간교육 시장의 SNS는. 왜냐하면 SNS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온라인 마케팅 SNS인데. 근데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SNS나 스마트폰 교육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2009년 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누군가한테 배웠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2010년 4월 3일 날 강남 아시죠? 서울에. 그때 강남역 사거리에 보면은 그 민들레 영토라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게라는 스터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특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일반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겠죠. 대부분 어떤 분들이 받으셨냐면 대기업 다니다 퇴직하신 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 두 번째는 군대에서 별을 못 달고 대령 다음에 준장이잖아요. 그걸 달아야 되는데 하늘에 별 따기거든.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보험사 지점장님들. 그리고 연배는 지금 제 또래였죠. 제가 올해 71년 돼지띠인데요. 50 초반, 이제 중반, 후반 60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요. 처음엔 저도 들었겠죠. 그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를 그 강남역 그 CGV 영화관 옆에 맥도날드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그때도 맥모닝이 있었어요. 햄버거인데 이제 계란 후라이 넣어주고 커피 있잖아요. 그때도 3,000원이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10분 전에 배운 거를 지금 제 또래 형님들이, 제가 그때 딱 40이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형컷을 배웠어. 우리 원형컷 알죠? 강의할 때 몰라, 지금 표정 보니까. 강사 기본이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뽁뽁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딱 제가 강의할 때 하는 거. 예. 그럼 컴퓨터 강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그걸 10분 전에 배웠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 선생, 이거
좀 전에 배운 건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다음 날도 그러고 3일째 되는 날도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좀 50 넘어간 시니어들이 이런 디지털 도구 활용을 못하면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SNS 소통 연구소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SNS를 모르면 소통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무슨 연구소라고 많죠? 경영연구소, 뭐 그런 연구소 많이 있죠? 다 선생님들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민간교육시장에서 연구소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2011년도 7월부터는 SNS MBA라고 이제 과정을 제가 또 처음 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학부에서 경영학 전공을 했고 이제 뭐 석박사도 어떻게 보면 컨설팅 학이니까 마케팅 쪽이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포지셔닝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조직의 어쨌든 지금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교육이 어르신들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강의 여기 아까 보니까 되게 많이 다니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다니겠죠. 지금도 AI 교육 해달라고 뭐 상공회 이소 능률협회 또 저한테 배운 컨설턴트들이 또 저를 소개해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막상 나가보면 어때요? 스마트폰 기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본도 모르는데 뭐 AI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유료 쓰는 사람 제가 물어보잖아요. 기업체 오너들도 마찬가지예요. 30%밖에 안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냥 세상이 AI 하니까 그냥 AI 해야 되나 보다 그러는데 정확히 깊게 파진 않는다라는 거죠. 뭔 얘기예요? 당장 바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직원 월급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저도 25년, 6년째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돼서는 뭐 스폰지 워낙 잘하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AI도 마케팅 관점이라든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되게 여기는 더 많아지겠죠. 왜? 제가 3년을 박사를 하면서 원래 주말에 지방을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했고 서울에서는 자격증 과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에 걸려 있으니까. 제가 작년 12월까지는 우리 밥 먹으면은 특히 여자 선생님들 얹히지 않았는데 막 얹힌 것 같은 느낌 있죠?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죠? 그죠? 로또 같은 존재 하나 있죠? 또 그거 있잖아. 로또잖아요, 로또. 태훈 쌤, 그죠?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존재야.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저도 안 맞습니다. 자, 27년째 살고 있는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 어쨌든 SNS MBA란 과정을 만들어서 되게 잘 했고요, 보면.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저도 이제 뭐 기계를 좀 어느 정도는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지다 보니까 진짜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걸 처음에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칠곡 군수가 네이버에서 제가 공지한 걸 올려놓은 걸 보시고 그 밑에 직원한테 야 너네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갖고 칠곡 상공회의소에서 2014년 자격증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왜냐면 2014년 10월 22일 날 이게 승인이 났거든요. 근데 8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3명의 강사가 한 번에 4시간씩 40시간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40시간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40시간을 민간인들한테 하려다 보니까 다 바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으로 일단은 줄인 거예요,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대구 KT CS 센터부터 해서 다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스마트폰을 교육을 하면서 또 석박사를 하면서 더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더 디지털 이 도구 활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전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봉사단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외부 강의 나가면 거의 한 30분은 잔소리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공무원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스마트폰 교육이 정규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울산에 많이 있나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서울도 이수 이동하고 제가 알기로 2군데인가 밖에 없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스마트폰이 2009년 10월부터 우리나라 이제 PCS폰에서 바뀌었잖아요. 17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외부 나가서 강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로 문자 보내기를 물어보면 공무원분들 있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솔직히 한 60%는 몰라요. 웃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보면.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센터에 제발 이거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이따가 이제 지부장님하고 따로 얘기할 때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다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제가 자신이 있냐면 이제 오늘 이걸 잠깐 들어보시면 아세요. 전국에서 저희만큼 특히 울산을 얘기를 하면 울산 스펀지만큼 하는 데가 없거든요. 어디랑 견주어 봐도. 그리고 뒤에 또 우리 디지털 컨텐츠 그룹이 있잖아요. 보면은 저희만큼 교육과 출판과 저희가 작년에 김상주 국장님 지부지국장 40명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강의한 거를 제가 우리 한 적 있죠. 어디 제안 넣으려고 몇 군데 했을 것 같습니까? 지부지국장 한 46명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빼고요. 제가 요거 맞추시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몇 군데 했을까요? 한 50여 명의 1,500군데. 아니에요. 자, 갑자기 지국장님이 얘기해가지고 몇 군데 했을까요? 1,500보다 낮아요. 누구예요? 정답. 1,400군데예요. 50명이 안 되는 선생님 강사가요. 5년 동안 1,400군데를 왜냐면 이게 그냥 어디 설문을 돌린 게 아니라 우리 지부지국장은 아시죠? 임원이에요, 저희 조직에. 그러니까 뭐 거짓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 회사 속에서도 이제 공유를 완전 새로 나온 건 아니지만 작년에 나온 거 보시면 거기 다 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어느 기관에 이걸 넣어도 저희를 견줄 울산도 없고 전국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디지털 복지,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국가법제처라든지 거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디지털 국가 포용 정책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윤 정부 때도 그게 됐고 지금도 이제 어쨌든 돼서 포용 정책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제도 발표가 났더라고요. 2026년도 대한민국 정부 이제 하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AI에 묻혀가지고 이게 예산이 따로 책정은 안 돼 있어요,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여하튼 그래서 제가 오늘 온 목적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디지털 복지사를 통해서 제 목표는 3년 내에 요 미디어 센터 스펀지가 이런 미디어 센터 건물에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실제 서울도 그렇게 할 거고요. 보면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좋아요. 지금 이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 전 건물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펀지 목표를 3년, 그러니까 올해 6년도죠, 수만쌤. 8년도 안에 저희가 공적인 목적을 가지면 우리랑 같이 하시게 되면 각 지역별로 제 목표가 울산, 부산, 서울, 경기, 광주, 광역시, 대구, 그다음에 이제 뭐 경남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없으니까 그 만드는 게 일단 목표인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선생님 설문조사 해주셨죠? 안 했어 지금 표정 보면. 자, 한 사람이 별로 없어. 자, 봐보세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 자료 드릴 건데, 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80세 이상이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퍼플렉시티가도 검색해 보시잖아요. 연령대별로 이렇게 인구수 추이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선생님, 65세 이상이 몇 명일까요, 대한민국? 작년 기준으로 20.4%입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도에 5,160만 명이에요. 60세 이상은 몇 명일까요? 1,6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제 또래만 해도 말귀를 좀 알아듣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강의 나가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제 또래면 지금 이제 거의, 그저께 순천향대학교 제가 이제 직원들, 교직원 대상으로 14명 AI 교육을 2시간씩 8번을 해달라 그래갖고, 저 아산 아시죠? 거기 있는 데 갔는데, 이제 직원이, 인사과 김영우 직원인데 남자인데, 한 30대 중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날 전화가 오더니, 처장님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처장이면, 그것도 사무처장이래. 사무처장이면 끝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지. 밑에 직원이니까. 근데 갔어요. 전 나이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죠? 처장이 저랑 갑장이더라고요. 계속 처장만 찾았어요, 제가. 지도 좀 그랬을 거예요, 보면. 아십니까?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 14명 중에.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죠? 자, 보시면 여기 충격적인 현실 보이세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몇 프로일까요? 60세 이상이든 70대든 거의 98%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기본 기능 사용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저희가 외부 강의 나가보면, 미숙쌤, 그죠? 처음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 솔직히 어르신들도 한 20, 30%는 하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기본도 모르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아니지만 보면. 그리고 보안 거래, 이거 되게 중요하죠. 디지털 범죄나 디지털 과우존이라는 거 용어는 들어보셨죠. 실제 디지털 범죄 쪽에서 놓고 보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 대한민국이 1년에 몇 건 정도 나올까요? 디지털 범죄 건으로. 거의 23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당해보셔서 그런 거지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취약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 아니, 우리 말고요. 이 지금 울산시 안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도 받고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밀양도 마찬가지죠? 한때 코로나 전에 저희가 이장님들 대상 교육 또 찾아가는 그런 마을 회관 같은 데 가서 강의 많이 했어요. 양평이든 가평이든 여기 뭐 고령이든 되게 합천이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소통. 실제 카톡을 못하는 어르신이 있을까 상상이 갑니까? 가세요? 가시죠? 실제 많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거 치는 것도 귀찮고요. 이거 치는 게 귀찮대. 이게 제일 귀찮아.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분위기지 아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자녀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집체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가야죠. 제가 코로나 때도 경북의 그 생활지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안동에 가면은 경북 도청인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 180명 앉혀놓고 제가 3시간씩 2번을 강의를 해줬었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분들 왜 이제 했냐면 생활지원사라는 게 이렇게 찾아다니시더만요. 그죠? 찾아다니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 사람도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네 뭘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보면.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제가 하고 지금은 이제 남호정 지부장이나 대구의 임진영 지부장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저희 이정화 부대표랑 저랑 이제 그때 뭐 알러지 뭐 그거 있죠. 그 뭐 때문에 갔는데 그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볼 땐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꺼내니까 이 친구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런 표정 있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알아?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말은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했는데. 자, 그리고 경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드디너의 삶의 만족도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죠?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온 건데, 그 에드디너 교수가 그 삶의 만족도라고 그거 지표를 이제 처음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 경제, 그다음에 여가 활동,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자아 실현. 요 5가지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젊은 사람이나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 만족도를 측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부분이죠. 이거는 교육 전 교육 후. 이거는 실제 그 니아 아시죠? 니아. 정보화 사회진흥원 그 영어 니아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자료인데 여기 봐보세요. 실제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문의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선생님, 건설회사 혹시 출신 계세요? 저희 옛날에 김석환 선생님이라고 금호건설 부사장 그 출신이 계셨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회사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한 다음 날 되잖아요. 실제 전화가 한 통도 안 온대요. 여기 대부분 대기업 출신이니까 그런 느낌 갖지 않으시나요? 어느 정도 느끼시죠? 근데 건설회사는 더 심하대요. 왜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실제 우울증, 자살, 그러니까 기업체 중에서 건설회사 있죠? 거기가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언론에 안 나오는 것 뿐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는 실제 경험이 되게 많아요. 이 82세 된 어르신이 우리 지국장님들은 얘기 들어서 아시지만 그 송금하는 거 있잖아요. 2017년도에. 그걸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체크카드도 등록되잖아요. 그죠? 신용카드 아니어도. 근데 그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이게 지금 연관이 돼가지고 2017년도 3월 달에 그 노원구 월계삼동에 가면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2시간씩 16번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70 넘으신 노인 어르신들 교육을 하는데 제가 왜 갈까요? 안 가도 되는데. 지금 강의 대부분 하고 계시니까 아시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강의하는 건 어때요? 쉽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강의는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폰지가 인정을 받고 더 잘하는 이유도 여기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거거든, 보면은. 근데 어쨌든 첫날 갔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고 3층이야. 지금 이제 개축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은데요. 그때 엘리베이터도 없었어. 그럼 난간이 있죠. 근데 제일 먼저 오신 어르신이 키는 좀 작으신데 등치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살이 있으신 거지. 근데 이렇게 잡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약간 와사풍이 계셨어요. 올라오셨길래 저는 이제 첫날은 항상 일찍 가거든요. 한 30-40분 전에 가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고 뭐 손 잡을 수 있으면 손도 잡아드리는데 여쭤봤어요. 뭐 배우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자기가 뭘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죠?
질문을 하면 답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인생사를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애가 6인데 4명은 미국에 있고 2명은 한국에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땐 끊어줘야 돼요. 요령 있게. 예, 어르신 알겠어요. 뭐 제일 배우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카톡을 제일 배우고 싶대요. 그랬더니 자기 스마트폰을 딱 꺼내놓으니까 거의 64명이 있더라고요. 증손주까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녀분이 6명이니까 거기에 아들 있고 증손주가 저랑 이제 저거야. 아니. 자식, 손주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요. 증손주가 이제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5회차 되는 날 제가 이제 그걸 해드렸어요. 카카오페이를 등록을. 근데 아시지만 이제 어쨌든 했는데 이분이 제 또래 손주한테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증손주한테 용돈 3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82세 된 여자 어르신이 갑자기 카카오페이로 그리고 자기 며느리한테는 또 스타벅스 그 커피를 쌌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시죠? 예, 집체교육 안 해도 돼요. 딱 한 번씩 할 때는 트로트 틀어놓고 그냥 한 번씩 봐드리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전화가 왔어요. 실제 제 또래 그 손주한테. 지금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나서 제가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죄송한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지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데 체크카드 그냥 등록을 한 거다. 그리고 비밀번호 내가 적어드렸으니까 했더니 이 손주는 알잖아요. 그냥 당연히 끊었겠죠. 그죠? 비밀번호 뭐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전화 끊고 나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며느리가 몇 살일까요? 며느리가. 그죠? 거의 60대 막 그러겠죠? 그때 당시 60대가 카카오로 스타벅스 쿠폰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17년도에. 중요한 건 이 어르신이 지금은 안 오는데 그 이후로 한 3년 동안은 카드 뉴스를 보냈어, 저한테. 선생님, 잘 지내시라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며느리 사이에서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신 거지. 며느리들도 못하는 거를 이 어르신이 해버렸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태도를 바꾼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안다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신감. 그죠? 요 의미는 뭐냐면요. 요건 그냥 왜냐면 제가 제안서를 만들 때 이거를 다 넣을 거거든요. 울산시든 뭐든. 이게 경로개수라는 건데 0.792가 뭐냐면 1000명 중에 792명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경로개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1000명 중에 792명이 실제 이런 효과를 느꼈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비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다 아시죠? 그리고 삶의 만족도, 기술 활용이. 이것도 높은 편이죠, 되게. 그죠? 그리고 제 논문 제목이 이따 뒤에 나오는데 저희가 또 공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공공기관에 디지털 배움터 하나 못하고 있는 데가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 1인 가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1인 가구가 울산시도 아마 구마다 최소 150명에서 200명은 있을 겁니다. 울산이 몇 개 구죠? 1000명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울산시도.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잖아요. 한 구에 보통 200명에서 250명. 지금 늘었어요, 많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는 젊은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제 차상위 계층이면서 지원금 받는 분들 있죠. 서울은 교육을 실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많이 못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공략을 해도 제안서를 넣더라도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보면.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지금? 청년층은 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게 대체가 되지만 이게 연배가 있는 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집책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복지사 상급에 왜 여기 보면 디지털 범죄나 과의존을 넣어놨냐면, 선생님 유튜브 보면 김덕진 그 젊은 친구 AI 많이 출연하는 친구 알죠? 우리 미경쌤 알죠? 제가 작년에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디지털 범죄 교육을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웃기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유명세 탔다고 걔가 하고 다니는 거거든. 보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면. 예, 그래서 여기 실제 실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지. 보면 왜 안 되죠? 자, 여기도 보시면 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내용. 그리고 여가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거 스마트폰 사진 촬영, 이게 울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고 있는 거죠. 보면. 자, 자아시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동희 지국장님이 이제 SNS 마케팅 쪽을 하지만 여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잠깐 서울에서는요, 청담 노인복지관이나 강남 노인복지관 있죠. 거기는 스마트폰 교육이 끝나죠. 그럼 하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교육이에요. 자, 인스타그램 왜 할까요? 사진 앨범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아, 나 누가 보는 거 싫어. 그러면 설정 가서 뭐 해놓으면 돼요? 비공개로 하든지 친구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보면. 유튜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공개해놓으면 검색은 안 되잖아요. 대신 내가 주소 공유해준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육 커리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천지 빽깔이라는 거지. 특히 울산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희 서울대학로의 교육장에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스마트 에듀 콘서트라는 거래요. 2시간에 10,000원 받고. 근데 지금 6분 정도가 매주 오세요.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 교육은 안 하나요? 뭐 요즘 또 AI니까 AI 교육은 안 하나요? 하는데 연령대를 알려드릴게요. 자, 39년생, 40년생, 그 다음에 53년생 박정열 선생님, 그리고 56년생도 있어. 지금 여기 김상도 지부장이랑 갑장. 일단 6분이 매주 나오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 오거나 책을 보고 전화 오거나 유튜브를 보고 전화 오거나 이런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연락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분들이 차로 이동이나 교통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거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 가면은 또 한 분은 그분도 지금 82세인데 복지관 같은 데 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희에 와서 또 들어요. 왜 그럴까요? 복지관에 15명, 20명이 듣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복지관 그 들어가는 자격이 서울 같은 경우 60세 이상이면은 신청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자, 봐보세요. 60세랑 82세랑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다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 공공기관 강의 나가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퇴직 예정자 교육도 많이 나가고 인재개발원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같이 앉혀놓습니다. 그럼 수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5년 단위로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도 그걸 알아요. 교육 그 담당하는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막 연령대가 너무 이렇게 갭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걸 자기네도 아는데 정책 현실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지. 그럼 정책을 바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하자 이거지. 뭔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있고요. 보시고요. 자,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이 자료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서울. 선생님 책 선물로 드릴게요. 유머 좋았어요. 약간 그러니까 AI도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뭐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제대로 서울에서 정리를 못하고 기차 타고 오면서 텍스트로는 정리를 해놨겠죠. 그래서 그걸 닥스로 보내고 마누스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업체다가 많이 물어보죠. 유튜브에 요즘 보면 젠스파크 많이 올라오죠. 아까 우리 박인환 교수 오면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작년 12월까지는 뭐 캔바까지 하면은 한 16개 정도 유료를 써요 제가. 근데 지금은 줄였어. 왜냐면 논문 때문에 제가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한 12개 정도, 한 4개를 줄였는데 더 줄일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작년 1년 동안 논문을 쓰면서 저는 마누스 혜택을 되게 많이 봤어요. 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AI가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정확히 모르잖아요. 안 하니만 못해요. 특히 고퀄리티를 할 때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공부가 전 더 된 거죠. 박사 논문을 쓰면서 막 얘한테만 물어봤겠습니까? 젠스파크도 물어보고 뭐 퍼플렉시티, 라이너, 그다음에 스카이워커 AI 뭐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통계 넣어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제 물어보면 저는 이제 마누스 추천을 해요. 기업체 오너나 교수들한테 얘기할 때는 보면. 그리고 젠스파크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명령을 잘 해도. 내가 손이 가는 게 많아요. 보면. 자, 요거 다 드릴게요. 제가 김상도 이성일 회장님 통해서 다 드릴 거고요. 자, 얘는 딱 보면 알겠죠? 뭔지. 어디서 만든 거죠? 어? 간말. 간마죠. 수가 다르지. 네? 수가 왼쪽이 되면 자, 좀 전에 프레젠테이션 했더니 웹브라우저 위에 나왔었죠. 그거 안 보이게 하려면 단축키가 뭐죠? F11이에요. 저 원형 커서도 모르고 F11도 몰라 지금 이쪽은. 당연히 모르죠? 처음 오셨으니까. 자, 봐보세요. 자, 앞에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다 드린다는 거야. 3년간의 연구로 답을 찾았습니다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아까 보신 거죠? 근데 느낌이 어때요, 지금? 좀 전에는 마누스에서 한 거라 그랬죠. 얘가 더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미지도 얘는 어떻게 됐어, 지금? 그라데이션화 돼 있지.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해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프롬프트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조직도 그걸 해도 돼요. 이따가 또 김남훈 지부장이 얘기했지만, 저희 이미지 책도 지금 2월달 안에 나올 거거든요. 저희 디자이너랑 해서 6개월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김방훈이 아시겠지만, 어때요, 우리? 제미나이나 프롬프트 넣어서 하면은 원하는 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나노 바나나 프로 가도 한 번에 안 나옵니다. 3번, 4번, 5번 막 해야지 나오거든 보면. 어쨌든 여기 저런 식으로 많이 있죠 보면. 아까 보셨죠? 근데 되게 잘 만들어줬죠? 네.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들이 배워야 돼요. 자식들이. 실제. 왜냐면 자기가 당장 모르니까 빨리 못 가르쳐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해보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거점이 필요한 거라고. 자,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요. 0.1%도 의심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1000분의 1로 계산해가지고. 아셨죠? 자, 이것도 앞에서 보신 거죠? 요즘은 강의하기 너무 좋으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디지털 뭐 거북이인가? 많이 있죠. 엄빠 아빠도 엄빠인가? 누구야 그 형은 말랐고 동생은 저보다 더 이렇게 퉁퉁하던데 보니까 그죠? 제가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이제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 장동희 주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스마트폰에다 이종구 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올려놓은 거. 제가 창피해서 전 못 봐요. 근데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그 한 1년 사이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셔도 된다고, 선생님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경쟁력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하면? 지금 되게 많잖아. 그죠? 유튜브. 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강의라는 강사잖아. 그죠? 강의라는 강사니까 어때요?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어, 선생님. 막 그림에 막 이렇게 줌했다가 막 줌 아웃했다가 거기에 또 줌잇으로 막 빨간 펜하고 그게 더 정신 사나울 수가 있거든. 제가 19년도까지 올렸을 때요, 선생님. 댓글에 이런 것도 달린 적이 있어. 왜냐면 저희 강의하듯이 했으니까 어르신들. 자,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강의할 때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댓글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요? 그 원스토어에서 그 튜브메이트 다운받는 거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4분이 나오더라고. 왜냐면 원스토어 그 안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24분이 나왔는데 어떤 젊은 애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는지 알아요? 그 조회수 한 10만 넘게 나왔었거든요. 야, 이것도 강의냐?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다 이거지. 아니 이거 그냥 원스토어 들어가갖고 튜브메이트 그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인간은 그 뭐 5분이면 끝날 거를 24분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럼 지가 안 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해줄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하러 신경 써. 그 좋은 게 있죠? 가리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 보여요. 계속 안 보여요, 그런 애들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실 때 우리는 스폰지는 안 그러지만 대부분의 밖에 있는 강사들이 선생님 강사는 평가로 먹고 살죠. 그죠? 복지관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 근데 저희 조직이 제가 71년생인데 저희 조직에서 막내 격이거든요. 저 처음에 17년 전 할 때는요. 나이 50 넘어가잖아요. 강사로 안 썼어요. 실제.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 관장이 제 또래인데 60, 70 되는 어르신들을 고용을 해서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대구는 70대 후반, 80대 초반이에요. 지금 판근세님 연배 되시는 분들도 지금 실제 활동을 하셔. 그분들이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돈을 벌어서 그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면 제대로 배웠으니까. 스폰지도 마찬가지죠. 오수쌤님. 그죠? 제대로 배우고 계시니까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하는 거라고 보면.
요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건 뭐죠? 기차 타고 오면서 참 많은 걸 했죠? 자, 보면 인간 본성이라는 거 아시죠? 본성이라는 말을 알죠? 미숙생. 응? 자, 왜 지금 디지털 복지인가? 자, 봐보세요. 참 말 잘하죠, 애들. 그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뭐 수정을 하긴 했지만 기본은 구글 제미나이에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제가 좀 기차 타고 오면서 약간 수정을 한 거예요. 보면 자, 선생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 본성. 이 호모는 라틴어인데 호모 사피엔스 알죠? 호모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인류, 인간.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 슬기로운 인류, 삶의 만족도, 그죠? 그다음에 디지털 실천인데 여기 보이시죠? 행복하게 권위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논문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척도를 5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건강, 그 다음에 잠깐만 헷갈렸다. 뒤에 나와요. 5가지 아까 얘기했죠? 자, 선생님 봐봐요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자료를 먼저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원래 디지털 복지사들만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들이 제안서를 넣더라도 우리 교육 커리 짤 때 교육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지. 교육 후 기대 효과예요. 꼭 넣어줘야 되는 거야. 요즘은 되게 좋죠? 물어보면 되잖아, AI한테. 보면. 근데 이게 봐봐요. 인간이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삶의 만족도를 내가 평가를 할 때 이 기준에서 한다라는 거지. 보면 내 삶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만족하시나요? 미숙생? 어때요? 대부분 높지 않을 텐데 이게 너무 높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원래 자 봐보세요. 호모 시리즈와 본성. 물론 이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텍스트 정리를 해놨겠지. 뭔 얘기인지 알죠? 텍스트는 정리를 해놓고 이제 넣은 거니까 좀 더 이제 좋게 나온 거지. 자, 첫 번째 봐보세요. 건강과 움직임의 욕구. 호모사피엔스 비아토르라는 게 걷는 거를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류의 본성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건 따로 있어.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자, 봐보세요. 미숙생. 우리 앱 있죠? 그 요즘은 한 돈 5, 6만 원만 주면은 기계 따로 사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광역 치매 예방센터라든지 보건소 같은 데 가도 지역에도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 서울도 그러고. 이거 선생님들 많이 하고 있죠? 스카이워크라든지 무슨 뭐 그죠? 비대면 진료 예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호모 파베르가 뭐냐면 도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코노미코스는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인터넷 배킹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하다못해 은행 가면 우리 예약할 수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옥수쌤님은 모르시나 본데? 네. 울산은 안 되나요? 그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문제인데? 국민하고 다 되는데? 안 해봤어요. 자, 해보세요. 자. 그치. 이걸로 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당근이라든지 보면 저희 집사람이 알바를 당근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신청
해봤더니 뭐 5분 안에 끝난대요. 당근 아시잖아요. 보면 예, 엄청나더라고.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나중에 오케미든 뭐든 이용하셔가지고, 왜냐면 강의할 때도 프린트해서 달라 그러죠. 기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녹화를 그날 현장 녹화를 해서 그거를 자기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공유를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원고료도 주지 않는데 뭐하러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17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연결과 소통이라는 거죠. 호모 소시알리스라든지 로크엔스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나렌스 보이세요? 나렌스가 뭐냐면 나레이션 알죠, 선생님?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식사하시면 꼭 어디 가죠? 커피숍을 가서 몇 시간 얘기하죠? 시간으로 얘기하더라고.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남자들은 그냥 밥 먹고 커피 가면 그냥 뭐 한 1, 20분 얘기, 뭐 길어도 뭐 그렇게 하고 오는데, 여자들은 부르지 않으면 안 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거를 왜 지금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그게 본성이라는 거지.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제안을 할 때도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담당자도 그 위에 팀장이나 관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킨다라는 거죠. 서울은 하고 있는데 울산도 합시다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울산에서? 안 합니다. 이해하셨죠? 멀리 있는 자녀 영상통화, 그죠? 지역 온라인 밴드, 그리고 여기 유이 있죠?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울산이죠, 지금. 우리 조직에서. 아니,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봐도 제일 잘하고 있어, 울산이. 루덴스, 유의의 동물이라고 옛날 김남희 씨 우리 초창기 때 호모 루덴스라는 말 많이 썼었잖아요. 스마트폰은 유의의 도구라는 거지.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이거는, 그죠?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신 남자 선생님들은 카드 뉴스나 영상 만드는 거 제대로 배우시잖아요. 그럼 여사친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아마 엄청난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커피값 안 내도 돼. 뭔 얘기인지 알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비슷하죠? 내용이. 그죠? 그리고 양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라.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할 때 극과 극 사이를 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그죠? 할지 말지. 그러니까 용어는 그냥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봐보세요. 레리기오수스라든지 모랄리스인데, 레리기오수스는 뭐예요? 종교 활동.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냥 이건 하는 얘기예요. 수익적으로 이 경제 효과가 제일 좋은 데가 종교단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리고 종교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나 만족도가 되게 올라가잖아요. 모랄리스는 뭐죠, 선생님? 도덕적.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나쁜 놈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그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기도 쭉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뭐 오래 안 걸리니까 이것도. 너 왜 안 되니? 잠깐만요.
선생님 요거 잠깐 보세요. 우리 메인 지국장님 다 알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듀얼 모니터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대를 했으니까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모니터 보이세요? 파워포인트에? 그럼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 쪽에 뜨는 거예요. 강의하시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들 외부에서 강의할 때 보면 이쪽에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나오는 거지. 그럴 때는 여기서 이걸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뜨죠? 이렇게. 잠깐 보세요.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부족됐는데요. 이와 같이 작은 개인용 컴퓨터가 주부의 화장대 위에서 학생들의 책상 한글 선생님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러자 컴퓨터하고 트윈스포를 이루고 각종 컴퓨터 경진대회가 열린 또 전국의 대학교에 컴퓨터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용산 전자생산 국동산업 잘 되죠. 거의 낮은 상가라. 그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이제 컴퓨터 학원으로 향해야 한다. 학생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컴퓨터에다 기타 소리를 주입시키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 소리 좀 내보세요. 9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일찍 컴퓨터를 해보니까 어때요? 참 유익한 제 또래예요. 있어요. 끝까지 해볼래요. 제가 71년생이니까 제 또래. 너는 맨 처음에 알파벳도 모르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게 지금 카메라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원래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자, 자, 선생님 봐보세요. 3년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저가 커피, 치킨, 그다음에 편의점, 그죠? 하시는 분들 실제 한 달에 200~300만 원 벌어가는 게 어느 업종이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세 내야죠, 인건비 나가야죠, 세금 나가야죠. 예, 저희 서울 제가 장위동 현재 살고 있는데 거기 13평짜리 백다방이 보증금이 일단 1억이고요. 인테리어 1억 5천. 그 다음에 잘 알죠, 공 교수님? 월세가 250이에요. 부가세 별도로. 근데 그걸 하겠다고. 그리고 여기가 백다방 자리거든요. 횡단보도에 가면 메가커피가 있고요. 옆에 보면 100억 커피가 있고요. 저기 밑에 가면 벤티가 있어요. 그게 돌고 지역이라고 3번 출구랑 1번 출구거든요. 거기에서 150m도 안 돼. 그 안에 4개의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다들 난립니다. 희한하죠, 보면. 그죠? 대치동 아시죠? 실제 이렇습니다. 저희 조선아지 국장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에어비앤비랑 그걸 해요. 고시원하고. 대치 음마 아파트 살다가 그 이제 투자 목적에 사셨다가 지금 이제 송파에 사시는데 실제 저희 둘째도 지금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인데. 근데 저희 가봤어요. 이제 내일도 갈 거거든요. 점심 잠깐. 왜냐면 이제 전주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이제 고3 되거든요. 벌써 김상주 실장님. 빠르죠. 엊그제 고등학교 간 것 같은데 벌써 고3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옥수수님 침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책상 하나 있고 따로 욕실 하나 있어. 그게 좋은 거야, 거기.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230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하고 저가 학원만 이제 먹고 살아남는 거지. AI를 이용한 그죠? 그런 학원만 남고 중간에 전국에 5,000개 학원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부산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누나가 서한샘 학원하고 자영이 이제 부산 사람이에요. 박정환. 부산은 자영이라 그러더라고. 서울은 매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산대 행정학과 나와서 삼성 들어갔다가 서한샘 학원 들어보셨죠? 옛날에 국어. 되게 제일 크게 했겠지 부산에서. 근데 어쨌든 10년 전에 그만두시고 부산도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냐면 국제시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손미연 지부장님 아시는 분이 거기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데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하라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없대요. 부산도 현재 노인과 바다만 있다고 지금 그럴 정도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학원 있죠? 학원이 요즘 학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최첨단 학원. 울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 뭐 돈으로 따지면 솔직히 전국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갈 텐데. 근데 그 학원이 지금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걸 접을 수가 없어. 접으면 할 게 없어. 다 제 또래 이상이거든, 나이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현실이 이래. 울산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그 학원이 낮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래쌤,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디지털 복지사 DA 센터가 그냥 1인으로 해도 되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샵앤샵이에요. 따로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 얘기고 샵앤샵 개념으로 우리는 가자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부산은 벌써 이제 한 군데 있어요. 저희 사촌 누나 친한 분이 그냥 조금만 내고 와서 그럼 자기네도 좋은 거잖아. 메가스터디가 지금 사업 전략을 바꿨습니다. 애들이 이제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갖고 직장인들, 퇴직하는 사람들 자격증 교육으로. 근데 저는 그것도 저희는 아니죠. 우리가 무슨 뭐 그런 프로그램 자격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지금 이쪽만 해도 할 게 천지 빽깔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태훈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보이세요? 제가 쓴 논문인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태도와 기술 활용, 연령과 가구 형태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부터 저희 조직이 책과 논문이 뭐가 나올 거냐면요. 직장인 대상, 임원 대상, 예, 다 세분화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교수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탑티어급 교수들은요. 그거 2차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거 쓰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좋죠? 수만쌤? 전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욕심이 나서 설문 항목이 너무 많았어. 앞으로는 하면은 그래도 한 35개는 해야 돼. 그럼 뭔 얘기예요? 울산도 마찬가지야. 이따도 이제 그 얘기도 하려고 내려온 건데 여기에 핵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타겟이 있다 그러면 그 층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면 돼요. 그리고 봐라 니네 이거 원하지 않냐. 울산 스폰지에서 할 테니까 달라. 그게 1년 2년 쌓이면 스폰지에서 이 정도는 우습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황근쌤 그러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국회에서 저번에 ESG 상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 교육을 통해서 자, ESG의 S가 뭐죠? 태훈쌤 전문이잖아요. 사회공헌이죠. 이런 강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거를 좀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이 상을 받게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제안서 만드는데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보면. 자, 그리고 뭐 디지털 복지사를 떠나서 앞으로 이따가 이거 알잖아요, 우리 김상주 실장님. 제가 이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필을 쓸 때도 스토리가 이렇게 담기게 쓰자라는 거지. 기존의 스타일도 좋긴 해요, 그죠? 내가 뭘 어디 강의를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도 자료를 다 공유를
유성일 회장님한테 해드릴 테니까 쓸 때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돼야 된다고. 앞으로는 담당자가 봤을 때 스폰지는 다르네? 이해하십니까? 근데 보통 기관에는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양식대로 아니 당연하지. 그거는 그 사람이 원하면 하는데 강사 지원할 때는 그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우리 프로필 따로 넣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초짜처럼. 난 우리 거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 부르죠 거기서. 기관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이드로 넣는 거지. 그리고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 쓰면은 이메일 서명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꼭 넣으라고. 전화 지금 우리 여기 지국장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럼 담당자가 메일을 받아도 그 밑에를 보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뭐가 바뀌거나 미술쌤 바뀌잖아요. 그럼 담당자한테 안부 메일 보내면서 제가 이번에 이런 것도 했네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걸 알려야 돼. 왜냐면 담당자들이 바쁘니까 저는 아직도 17년 됐는데 가평에 2014년도부터 제가 가평 아시죠? 경기도 가평.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강의를 했었어요. 계속. 농업기센터라든지 펜션업체 사장들. 근데 거기 농업기센터 주무관이 전 아직도 스마트폰 교육만 하는 줄 알아요. 뭐 유튜브, 뭐 SNS 마케팅, 무슨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 교육만 하는 강사로 알고 있어. 왜냐면 저도 바쁘다 보니까 굳이 뭐 거기까지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러지 마시고 뭔가 새로 업데이트 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담당자들, 그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산도 지부장님이나 울산이 제일 잘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울산 거를 디지털 복지사 협회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대로 다 전국에다가 제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17년 전에 앨범 만들고 달력 만들고 수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김산도 지부장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게 이제 코드가 맞아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지. 자, 요거 앞에 보신 거고요. 그 5대 만족을 이제 약간 그 사회적으로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앞으로 디지털 복지사나 스폰지의 메인 타겟은 뭐냐면 지금 고령자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은퇴자, 퇴직 예정자 있죠. 제 또래나 제 또래 아래 기업에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저소득층, 디지털 취약층. 자, 장애인이 몇 명이죠? 전국에? 260만 명이에요. 자, 선생님,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있죠? 한글 잘 모르는 사람 몇 명일까요? 그것도 260만 명이에요. 자, IQ 65에서 80까지를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다 포함해서 장애부터 해서 70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 일반 학교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 경북 지부 우리 남호정 지부장 같은 경우 작년에 경계성 지능인 대상으로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스마트폰이나 SNS 마케팅, 유튜브 교육을 문경하고 그쪽에서 몇 군데서 했었어요, 보면.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역에서 한 거는 울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울산은 더 이게 크죠, 보면. 그런 건 우리 지부지국장들 정보 공유 다 해가지고 제안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아까 보신 거고요. 자, 이제 쭉 갈게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기존에 하는데 하나 더 스폰지에서 좀 추가해야 될 건 뭐냐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거를 조금, 그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요식업체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대부분 또 그런 과거의 이력들이 있으시니까 특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훈련을 하시게 되면. 근데 실제 가야 된다라는 거지,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속 컨설턴트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디지털 닥터라고. 저랑 우리 이정화 부대표랑 조선아 지국장 3명이 했는데 나눠서. 근데 조선아 지국장이나 이정화 부대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경영지도사나 컨설턴트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가 봤을 때는 이제 수준이 이거지. 자기네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인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는 기본도 모르고 있어요. 실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더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니네 뭐 박사인데 뭐 지금 SNS 마케팅 알아? 너 스마트폰 알아? 몰라요, 보면. 그러면 우리는 30분이면 할 거를 이 대단한 사람들은 몇 시간 걸려서 하는 거예요. 며칠 걸려서 하고 있죠. 근데 와서 배우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배우러 갈 시간은 없대요. 제가 17년 동안 계속 듣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훈 쌤? 의지의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알고요, 쭉 그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선생님, 현재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육커리 작성을 하든 또 우리 믹쌤 강의할 때도 좀 연배가 많은 어르신들 보면은 의욕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30년대생, 뭐 40년대 초반생만 해도 보면. 그러면 예, 여기에 입각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선생님, 이건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노트북 LM에서 만들었겠지. 내려오면서 엄청 만들었어요. 여기 한 수십 개 있어요, 보면. 자, 실무. 그리고 상급은요, 선생님. 아까 이성희 국장님도 물어보셨지만, 옥수 선생님 저번에 봉사단 교육 옛날에 받으신 적 있죠? 한 번인가 있었지. 소통봉사단. 봉사단 교육을 받으시면 필요한 거는 다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스폰지에서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상급하고 2급까지 하시게 되면 DA 센터장 그 조건이 되고요. 동마다 하나씩 선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할 거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건 그냥 최저로 잡아놓은 거예요. 최저로. 참고만 하세요. 최저로 잡아놓은 거고요. 여기 보이시죠? 자, 요거 하고 이제 끝낼게요. 저희가 실제 아시겠지만 지역에 뭐 복지관 그런 데도 많지만 기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공공기관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김태훈 선생님 잘 아시지만 CSR이라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 있죠, 보면은. 실제 많이 해요, 기업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 요즘 광고 나름대로 스토리 있게 나오더만요. 그 김우빈인가 써가지고 보면 그죠? 애기 나오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거기랑 조인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지 퇴직한 사람들 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금융권 있죠? 요즘 은행권도 다 퇴직하고 있는 거 아시죠? LG도 저희 박사 동기 중에 최영수 형이라고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월급 3년치 줄 테니까 다 나가라 그런대요, 지금.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은 몰라요. 저도 이제 있으니까 내가 들어서 하는 거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빠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너무 제가 막 해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센터장이 되시면 현재 있는 지국장님들하고 겹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격증 교육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복지사는 실습까지 하면은 상급만 거의 120시간이거든요. 실제 서울 경기는 디지털 강사 자격증을 160시간을 저희가 해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런 데서. 그다음에 SNS 마케팅은 200시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정도 해야지 제가 원하는 건 30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취업 예, 바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보면 그런 게 있고 여기 민간 제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래 유통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 카라비너 액세서리라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충전기인데 카라비너 아시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춘섭쌤 카라비너 군대 있을 때 우리 나만 아나? 카라비너 있잖아. 우리 등산할 때 이렇게 고리 형태 그걸 카라비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줄이 한 70cm 정도 당겨져. 그래갖고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저희가 이제 그걸 할 거지만 이제 그런 유통, 도서, 액세서리, 온라인 강좌 저희 디시플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작년까지는 제가 좀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활성화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서울 본사에서. 무슨 얘기냐면 옥레스님이 부동산 건물이 있어.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뭐 각도 조절이라든지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몇 번 해야 되잖아. 짜증나게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를 취약계층 있죠. 취약계층. 장애인들 그런 분들 같이 조인해가지고 단체랑 그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컨설팅 수수료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번에 같이 합류한 신영현 대표라고 있는데 내일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부지구장은 따로 강의를 한번 내가 열어달라고 했는데 에코 쪽이나 그런 데는 창업자는 6천만 원까지 안 갚아도 되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창업자는 1억,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2.2억 정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부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2번 들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했었거든. 그 친구는 2시간에 5만 원씩 받고 해요. 보면. 근데 우리는 지부지구장님들은 일단 따로 할 거고 이런 것도 나중에 다 DA 센터장님이 되시면 할 거고 자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 길었죠. 제가 또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정리를 하자면 뭐 센터장은 선생님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디지털 복지사 상급 정도는 하셔가지고 좀 같이 뭐 단순히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시스템을 갖춰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자, 그럼 이거 수여식은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31일 날 나가야 되는 건데 울산 온다고 오늘 가져왔거든. 그거를 굳이 안 보여줘도 될까? 내가 공유를 해드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부장님 받고 배재기 지구장님 다음에 박인환 지구장님 받고 김상도 지구장님이 맨 나중에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울산에 네 분이 지금 디지털 복지사 상급 치르겠습니다. 오시죠. 이게 보시면 기존의 스마트 활용 지도자 자격증하고 다를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앞으로 저희 조직에서 나가는 자격증은 다 이렇게 금태 두른 거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뭐 장당 좀 가격이 나가요. 자, 그 영어로 돼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 변호사 2급, 디지털 문해 1급,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죠, 지금? 미국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격을 갖춰야 디지털 복지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6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처럼 실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 이제 국회랑도 얘기 중인데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복지사는 상표 출원이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 활용지도사는 많죠. 울산에도 똑같은 자격증으로 하는 사람들. 이거는 안 돼요. 잘못 썼다가는 고소당할 수 있어요. 보면. 자,
디지털 복지사 상급 김상덕. 위 사람은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역량을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에 디지털 콘텐츠 그룹에서 디지털 복지사 상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요렇게 두 개 나가고 배지가 있어요. 또 오늘 배지는 없는데. 고맙습니다. 좀 찍어. 자, 됐죠? 올해부터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지. 배재희 구청님. 그냥 읽지 않고. 네. 디지털 복지사 상급 배재기 이하 같습니다. 찍어? 그냥 아니야.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박일환 국장님. 디지털 복지사 상급 박인환 이하 같습니다. 네. 찍어. 김성식 씨. 김성식 씨 항상 손주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예. 디지털 복지사 상급 김상수 이와 같습니다. 네. 여기 찍어. 자, 또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수고하신 저희 이종구 대표님께 박수 부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점심 식사 예약을 1시로 해뒀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죠. 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빨리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